어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단독 처리가 있었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 관련된 법안, 이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로 4선의 이종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원내대표 교체를 계기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여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이 선출 과정에서 좀 그 내용을 지켜봤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우선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2시에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를 실시했는데요. 원내대표 경선은 두 번에 나눠서 실시가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을 상대로 해서 다시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7명이 참여했으니까 64표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38표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33표를 얻은 최재성 후보였는데요. 결선 투표에서도 이 원내대표는 66표를 얻어서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최재성 후보와 표차는 1차 투표와 같은 5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친노계가 최재성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또 비노계 표는 이종걸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친노와는 거리가 있는 세 후보의 표가 두 후보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네, 1, 2위의 박빙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떤가요? 예, 우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경선 도전은 이번이 3번째인데요. 보통 원내대표 경선은 3선 의원이 맞는데 4선의 중진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상력이 약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에서는 친노계에 대한 경계 심리하고 동정 여론이 승패를 갈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 성향 면에서 보면 이 원내대표는 중도 온건파로 평가받습니다. 개파를 기준으로 하면 비노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비노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문재인 지도부와 신임 원내 지도부 간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4.29 재보궐선거 전패,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파기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단독 표결 등으로 당 단합이 요구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표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야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원내대표에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정배 무소속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17대 국회에서는 천 의원이 원내대표, 그리고 이 원내대표가 원내 수석 부대표로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어제 토론회에서 천 의원을 잘 안다면서 정치 세력화 또는 호남 신당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중도 온건파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좀 야권을 아우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야 관계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예, 우선 이 원내대표가 당내에서는 온건파로 분류가 됐는데 경제 문제나 대일 외교 문제 또 사정 문제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얼마 전까지 당내에서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요. 최근에 성완종 파문에 특별 사면 문제가 엮이면서 수사 대상이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투쟁이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어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인데요. 오늘 이 원내대표는 취임 간담회에서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또 야당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짓밟았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파기하는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등 좀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노선의 선명성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강경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 또 복지 확충 같은 정책 철학이 확고한데 이건 규제 완화나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하고 좀 정면으로 배치돼 갖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신임 원내대표 앞에 숙제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대표단도 꾸려야 되고요. 또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된 모습인데요. 남겨져 있는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입니다. 관건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라는 문구를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이 원내대표가 이제 욕으로 굽힌다면 강경파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중도파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이 원내대표의 협상력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단 인선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선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원내수석 부대표를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여야 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경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원내수석 부대표로는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지냈던 최재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연말영산 후속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이제 다음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 참모진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할지 이 부분과 함께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처리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